도쿄를 간다고 하면은 아울렛, 오사카를 간다고 하면 아울렛, 요 정도를 이제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울렛을 간다고 했을 때 여기 말고 가신다고 하면은 구글 맵에서 을 검색하셨을 때 그냥 프리미엄 아울렛들 위주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매장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쇼핑하는 제 1순위 아이템이 아닌가. 일본, 많은 분들이 정말 일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2026년 버전으로 어떤 아이템을 사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모두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도쿄가 너무 이제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시장 조사가 좀 번거로운 점이 좀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사카도 여유 있게 시장 조사도 하고 좀 물건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도쿄가 사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 구매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유롭게 가려면 오사카를 추천해 드는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은 도쿄를 가든 오사카를 가든 후쿠오카를 가든 어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쿄를 간다고 하면은 고텐바 아울렛, 오사카를 간다고 하면 고베 산다 아울렛, 요 정도를 이제 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울렛을 간다고 했을 때 여기 말고 가신다고 하면은 구글 맵에서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 을 검색하셨을 때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이 있는 아울렛들, 그러니까 프리미엄 아울렛들 위주로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도쿄, 오사카에 다 있는 것들인데, 뭐 한큐 백화점이라든지 다이마루 백화점에 가시면은 외국인 5% 추가 할인 쿠폰이 나오고 여기에 텍스 리펀까지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추가 마진이 생기니까 도쿄나 오사카, 후쿠오카 어디를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편집샵을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러닝 같은 경우 이제 편집샵이 있을 거고, 스포츠 아웃도어들을 이제 많이 사오시니까 스포츠 데포나 혹은 제비오 이런 편집샵들, 축구화 같은 경우는 뭐 카모 이런 편집샵들을 가보시면은 일본에서 구해올 수 있는 아이템들을 좀 더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명품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좀 중량이 작고 그다음에 가격대가 높으면은 아무래도 좀 입체국하는 데도 용이하고 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피가 작고 마진이 좋은 상품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이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명품들을 하면은 일본 하면 사실 셀린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아요. 가장 좋은 거는 셀린느, 까르띠에 요 두 가지 정도는 이제 투톱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이때랑 좀 다르다고 하면은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요즘 가져오면 사실 그렇게 남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보다 메리트가 크게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에르메스가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많이 구매해 오시던 뭐 파바슈 같은 목걸이, 그리고 뭐 오란 슬리퍼 이런 것들 생각보다 경쟁력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셀린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백이나 뭐 지갑 같은 류 괜찮고요. 그리고 까르띠에 요즘에 사실 국내에서 사려고 하면 오픈런 해도 막 쉽게 사기 힘든데, 일본의 백화점 가서 사신다고 하면 텍스 리펀까지 받았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와서 판매를 하셔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마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명품이라고 했을 때는 루이비통, 그리고 디올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일례로 사실 에어포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격이 올라서 14만 9천 원인데 일본에서는 16,900엔이에요. 뭐 환율 계산하더라도 15만 원 후반대에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아울렛에 에어포스 올백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비싸요. 추가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품들은 추가 할인이 보통 아울렛에서 안 들어가고, 그래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솔직히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예요? 러닝 열풍이잖아요. 아식스, 호카, 뭐 살로몬 이런 아이템들은 충분히 가도 마진을 볼 수 있는 상품들, 혹은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상품, 우리나라에 없는데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고요. 여기 플러스로 아웃도어가 이제 요즘 고프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인기가 있다 보니까 살로몬, 아크테릭스, 팍타고니아 이런 브랜드들, 일본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몽벨까지, 이런 것들은 굳이 꼭 아울렛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매장에 가셔도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로드샵 쪽으로 가서 네. 스투시나 네. 슈프림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릴 것 같아요. 이 아이템들이 제일 나락을 갔어요. 뭐 지금 저도 슈프림을 입고 있지만 영포티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슈프림이나 스투시가 진짜 일본에 가서 사도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뭐 실착용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을 사는 건 괜찮지만, 뭐 이걸 가져와서 판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스투시나 슈프림은 정말 먹을 게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일본 로컬 브랜드 휴먼 메이드라든지 이세미야케 이런
브랜드들은 괜찮습니다. 뭐 꼼데 가르송까지도 괜찮고요. 하지만 스토시나 슈프림 매장은 판매를 위해서 가는다고 했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지금 도움이 되는 거는 휴먼메이드, 이세미야케, 그리고 뭐 꼼데 가르송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파는 상품들을 좀 많이 봤고요. 네, 일본에 가기 전에 어떤 상품들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될지, 어떤 브랜드들을 봐야 될지, 어떤 매장을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일본 구매대행 스토어들을 찾아가 보시면 제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찾냐 하면 네이버에서 이제 요즘 가장 일본에 가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오는 게 몽벨이잖아요. 몽벨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해외 구매 대행을 한 스토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몽벨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해외 직구로 사는 게 구매 대행으로 사는 게 낫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스토어에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스토어에 들어가서 그런 아이템들을 위주로 보시고 현장에 가서 그 제품들을 구매를 해 오시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고 이 제품들을 팔았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은 상품을 판매할 때 뭐 크림도 보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는 것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거는 크림이에요. 크림 기준으로 내가 이 상품들을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이 남는지. 물론 당연히 이 제품들을 그냥 들고 오면 안 돼요.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통관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통관을 하셔서 세금 신고를 다 하시고 갖고 와야지. 그냥 갖고 오시면 이건 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매, 크림에다 가져다 팔면은 몇만 원 남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파시다가는 걸리면은 밀수가 돼서 나중에 큰 가산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꼭꼭 주의하실 점은 세금을 계산하고 이제 판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는 크림 가격 기준으로 내가 얼만큼 남길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판매에 대해서 익숙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까지 판매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더 많은 마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일본 하면 셀린느 아닌가요? 그쵸, 셀린느죠. 셀린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번에 가서 백 사가지고 와서 한 20만 원 넘게 남기고 팔았는데, 백부터 지갑류까지 다 괜찮습니다. 어떤 백 사셨어요? 매장에 가서 항상 재고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그 셀린느 일본 공홈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장에서 이제 재고 체크들이 돼요. 어떤 매장들에 이제 재고가 있는지 이런 거 보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셀린느 같은 경우는 기본 약간 아바백이라든지 숄더백류들, 큰 백보다는 한 요 정도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정도 백들이 대부분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가면 네. 가장 먼저 무조건 갈 것 같은 브랜드가 어딘가요? 저라면은 몽벨. 아웃도어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몽벨 매장에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싶을 정도로 몽벨 매장이 도쿄만 하더라도 10개가 넘거든요. 근데 다 한국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 많다. 요즘 몽벨이 워낙 가성비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서 쇼핑하는 제 1순위 아이템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몽벨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본 백화점 가면 네. 투어리스트 할인 이렇게 네. 게스트 할인해서 5% 할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백화점에 가시면은 이제 지하나 뭐 1층에 이제 인포 데스크에 가시면은 이제 투어리스트 쿠폰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물어보면은 이제 다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쿠폰북을 받을 수 있고, 이 5%가 모든 브랜드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신 다음에 적용되는 브랜드에 가서 5% 추가 할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백화점은 어느 백화점을 추천하세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 간다고 하면 한큐백화점 명품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이마루, 미츠코시 이세탄, 요 세 군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롯데, 신세계, 현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울렛도 추천하시는 곳이 있나요? 아울렛은 가신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구글 맵에다가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이 있는 곳들이 프리미엄 아울렛이거든요. 그곳에 가시게 되면은 뭐 명품들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여러 가지 웬만한 브랜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여주 신세계 아울렛, 롯데 이천 아울렛 이런 것처럼, 도쿄에 간다고 하면 고텐바, 여기 가면 후지산 뷰가 아주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오사카에 간다고 하면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고베 산다 아울렛,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아울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쇼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첫 번째가 텍스 리펀이 되냐 안 되냐. 모든 브랜드가 텍스 리펀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뭐 슈프림 같은 경우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확인했을 때 대부분 일본 브랜드들 중에 이제 해외 브랜드들은 텍스 리펀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닌데 일단 텍스 리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10% 정도의 마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텍스 리펀이 10%라고 알고 있지만 커미션 수수료가 또 있어요. 보통은 한 1.5%에서 2% 정도가 이제 붙기 때문에 10% 부가세 환급을 통째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실제 받게 되면 한 7%에서 8%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가지 사서 구매해서 와가지고 쓰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면세 한도가 이제 800불이니까. 그리고 만약 가족들이 같이 갔다고 하면 합산 한도가 늘어나는 거라서 4명이면 이제 3,200불까지도 가능하죠. 그럼 뭐 웬만한 백들은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일본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산 다음에 한국에 와서 팔겠다라고 했을 때는 꼭 통관을 하셔야 돼요. 사업자 통관을.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일본에 있는 물류 배대지에다가 맡겨놓고 거기에서 택배로 받으면서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언젠간 걸려서 가상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품들, 브랜드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상만 보시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쇼핑할 아이템들을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혼자 가서라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면은 한국에 와서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가셨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경비 그리고 생각하는 수익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최적의 동선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상 현장에 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3월부터 앞으로는 탱크님이랑 저희가 자주 일본에 가게 될 텐데, 혹시 일본 소싱 트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고객으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갈 수 있는 일정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싱 트립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워낙 상황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리고 또 거의 1대1에 준하는 케어를 해드리면서 소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싱에 대한 구매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는 일정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관심 고객으로 등록해 놓으신 분들 한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조금 더 일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어떻게 하면은 일본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일본에 가서 싼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